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2026년 1월 3일 새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는 엄청난 돈과 석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때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헬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델타포스라는 부대가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 아세요? 이 부대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자고 있던 안전가옥을 급습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밤 중국에서 온 특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막 잠자리에 들었던 참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미군이 들이닥친 겁니다. 마두로는 깜짝 놀라서 패닉룸이라고 하는 특수 대피소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철문으로 만들어진 아주 안전한 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 방문을 닫을 시간도 없었대요. 되고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미군한테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시각이 새벽 4시 21분이었으니까 작전 시작하고 2시간 반 만에 끝난 겁니다. 정말 빠른 작전이었죠. 마두로는 헬기에 실려서 카리브해에 대기하고 있던 미국 군함 이우지마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압송됐어요. 지금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고 별장에서 이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듯이 작전 전체를 다 지켜봤대요. 이 작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절대적 결의 작전이랍니다. 멋있는 이름이죠? 이 작전을 위해서 미군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CIA가 지난해 8월부터 베네수엘라에 첩보원들을 보내서 마두로가 뭘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반려동물이 뭔지까지 다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델타포스는 마두로 관저랑 똑같이 생긴 모형집을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훈련을 했대요. 진짜 집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문 위치, 금고 위치, 다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전할 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한 거죠. 이 작전에 동원된 장비도 어마어마합니다. F-22 전투기, F-35 전투기, B-1, 폭격기, 헬기, 드론 합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출동했어요. 서반구에 있는 20개 미군 기지에서 동시에 출격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규모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군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부상자가 몇 명 있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반면에 베네수엘라 쪽은 사망자가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마두로를 지키던 경호원들이었대요. 특히 쿠바에서 온 경호원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네요. 쿠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기네 국민 32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는 쿠바 경호원들을 믿고 썼던 거죠. 베네수엘라 자기네 군인들은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쿠바에서 특수훈련 받은 경호원들을 데려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마약입니다.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이랑 손잡고 미국에 마약을 팔아넘겼다는 거죠. 실제로 마두로는 2020년에 미국 법원에서 기소됐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요. 미국 정부는 마두로 잡아오는 사람한테 5천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어요. 우리 돈으로 723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3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3천억 배럴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에 있는 석유 매장량을 다 합치면 1조 5,700억 배럴 정도 된답니다. 베네수엘라 혼자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석유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수천조 원은
될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노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땅속에서 엄청난 불을 끌어올릴 거라고 했어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망가진 석유 시설을 고쳐서 돈을 벌 거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석유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한테 엄청난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 대신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중국으로 갔대요. 중국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미국 뒷마당인 남미에서 중국이 설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두로를 날려버리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석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원래 이렇게 못 살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하루에 석유를 350만 배럴씩 뽑아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다 받았어요. 집도 싸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자였어요. 석유 회사를 다 국유화했습니다. 외국 회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처음엔 석유값이 비싸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베스가 죽고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두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3만 %였대요. 13만 %요? 상상이 되세요?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으면 저녁에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병원에 약이 없어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도망간 겁니다.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이 거지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두로는 지난해 7월에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진압하면서 28명이 죽고 2,400명이 잡혀갔어요. 정말 독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두로가 체포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절한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답니다.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점령하겠다는 얘기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놀랍죠. 트럼프는 미군을 베네수엘라에 주둔시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석유 시설 보호를 위해서 지상군이 필요하면 보내겠답니다. 이미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쉐브론,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큰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 시설 고치고 석유 뽑아내서 팔 거예요. 그 돈으로 이번 작전 비용도 메우고 미국도 돈 벌겠다는 겁니다. 완전 장사꾼 마인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쿠바에서 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쿠바 공산정권 피해서 미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루비오는 공산주의를 엄청 싫어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루비오가 미워했던 거죠. 루비오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번 작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지금 루비오는 베네수엘라 총독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베네수엘라 모든 정책을 루비오가 다 결정한답니다. 석유 문제, 선거 문제, 안보 문제 다요. 엄청난 권력을 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루비오가 나중에 대통령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자, 그럼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데시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한테 대들었어요. 마두로를 삭방하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트럼프가 협박을 했습니다. 처신 똑바로 안 하면 2차 공격한다고요.
그러자 로드리게스가 태도를 바꿨어요. 미국이랑 협력하겠답니다.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거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들고 환영한대요. 마두로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미국이 와서 좋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침략자라고 욕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겁니다. 대통령궁 근처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총소리가 들렸대요. 아직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 반응을 말씀드릴게요. 세계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을 엄청 비난했어요. 이건 불법 침략이라고 난리입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하자고 요구했어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화났습니다. 주권 국가를 폭격하고 대통령을 납치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도 다 비판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겁먹은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냐는 거죠. 특히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된답니다. 트럼프가 콜롬비아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거든요. 쿠바도 걱정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쿠바는 실패한 나라라면서 결국은 우리가 논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쿠바도 언젠가 미국한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탈리아는 미국을 지지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마약 밀매 국가에 대한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했어요. 영국은 애매하게 넘어갔고요. 유럽은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미국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 법 집행이라고 우깁니다. 마두로가 미국에서 기소된 범죄자니까 잡으러 간 거지 전쟁이 아니래요. 말장난 같지만 이게 트럼프 논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에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할 거래요.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너무 나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원래 끝없는 전쟁을 반대했잖아요. 해외 개입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석유를 위한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이번 일을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건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국제유가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요동칠 수 있어요. 전쟁 터지면 석유값이 오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 고쳐서 생산량을 늘리면 석유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트럼프도 저유가를 원해요. 기름값이 싸야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기 지지율이 오르니까. 베네수엘라는 트럼프의 유가 조절 레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려가면 좋죠. 기름값이 싸지니까요. 난방비도 줄어들고 물류 비용도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복잡해집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베네수엘라 재건 동참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돈 내라, 군대 보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정부가 난처해집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반대하는데 우리가 미국 편들면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전쟁 터지면 증시가 불안해지거든요. 특히 석유 관련 주식들이 요동칠 거예요. 정유회사 주식이나 에너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율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전쟁 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가실 분들은 환율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마두로는 뉴욕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받는 거죠. 유죄 나오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대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겁니다. 미국이 누구를 새 대통령으로 앉힐지가 관건이에요. 야당 지도자 중에서 고를 텐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미군이 얼마나 오래 주둔할지도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적절한 이양이 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베네수엘라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군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주둔하는 거죠. 게릴라전이 벌어지면 미군 사상자가 나올 거고 그럼 미국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석유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이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10년 넘게 방치됐어요. 이걸 고치려면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하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전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돈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 반응도 지켜봐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이 거부권 쓰면 그만이긴 하지만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베네수엘라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무기를 보내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미 다른 나라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이렇게 했는데 다음은 누굴까봐 겁먹는 거죠. 쿠바, 니카라과 같은 반미 국가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해서 대통령을 납치해 간다는 게 믿기지 않죠. 마치 100년 전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국제법도 유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힘이 정의라는 무서운 현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어요.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동맹국 눈치도 안 보고 국제사회 비난도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미국 국익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난합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침략 전쟁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해요. 마두로가 독재자고 마약 범죄자니까 제거한 게 잘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판단하신 문제죠. 저는 다만 이 사건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이었지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한테 침공을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항상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외교도 잘해야 되고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도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두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마두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원래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젊었을 때 쿠바로 건너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대요. 돌아와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우고 차베스를 만났습니다. 차베스가 쿠데타 실패로 감옥에 갔을 때 마두로가 석방운동을 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차베스 밑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외무장관도 하고 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차베스가 암으로 죽기 전에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마두로 부인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실리아 플로레스라는 사람인데 원래 변호사였답니다. 차베스의 변호를 맡았다가 마두로를 만나서 결혼했대요.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뉴욕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수감된 거죠. 마두로는 처음에 차베스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복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돈을 마구 찍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정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국민들이 슈퍼마켓 앞에 수킬로미터씩 줄을 섰대요. 빵 하나 사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마두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감옥에 정치범이 887명이나 된답니다.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된 겁니다.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컸어요. 야당 후보가 이겼는데 마두로가 자기가 이겼다고 우겼습니다. 대표 결과도 공개 안 했어요. 국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요. 물론 진짜 목적은 석유였지만 명분은 민주주의였던 거죠. 자, 이제 미국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쳤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 여러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스캔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최고의 국면전환 카드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강한 미국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번 작전 성공하고 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대요. 공화당 아래서 트럼프 입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루비오는 이번 일로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원래도 유명했지만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됩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는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거죠. 루비오 부모는 쿠바에서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루비오는 공산주의를 증오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사회주의니까 미웠던 거고요. 루비오는 10년 넘게 마두로 제거를 주장해왔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룬 겁니다. 루비오의 다음 목표는 쿠바라는 얘기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다음은 쿠바 차례라는 겁니다. 쿠바 정부도 이걸 알고 겁먹고 있어요. 루비오는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랑 직접 전화로 협상하고 있대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나눌지, 선거는 언제 할지 다 루비오가 결정합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총독인 거죠. 루비오는 지금 국무장관 외에도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도 하고 국제개발처장도 하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루비오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루비오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석유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게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석유는 현대 문명의 피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배도 다 석유로 움직입니다. 플라스틱도 석유로 만들어요. 화장품, 의약품, 거의 모든 게 석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원래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어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야 했죠. 그래서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셰일 혁명이 일어났어요. 미국 땅에서 셰일 오일이라는 걸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됐어요.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 3천억 배럴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미국이 통제하면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중국이 석유가 필요한데 미국이 공급을 막으면 중국 경제가 타격받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린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해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잖아요. 남미는 미국 입장에서 뒷마당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게 미국은 싫은 거죠. 베네수엘라가 중국 편이 되면 남미 전체가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마두로를 제거한 측면도 있습니다. 석유 개발에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좋지 않대요. 끈적끈적한 중질류라서
정제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미국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쉐브론, 엑손모빌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를 뽑으면 미국 정부도 세금으로 돈을 벌어요.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일자리도 생기고요.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요. 베네수엘라 침공도 계산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작전 비용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고 판단한 거죠. 앞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면 세계 석유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긴장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쏟아지면 유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사우디 수입이 줄어듭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유가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일에 화가 난 겁니다. 중국도 타격받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싸게 석유 사오던 게 막혔잖아요. 이제 비싸게 다른 데서 사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석유 수입국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무역 수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둘째, 침공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마약이지만 진짜는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3천억 배럴을 미국이 차지하려는 겁니다. 셋째 작전은 델타포스가 2시간 반 만에 완료했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없고 베네수엘라 쪽 사망자는 80명 이상입니다. 넷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점령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든 정책을 루비오가 결정합니다. 여섯째, 국제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중국, 러시아, 남미는 반대하고 일부 서방 국가는 지지합니다. 일곱째,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덟째, 앞으로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같은 수입국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베네수엘라는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겁니다. 미군 주둔 기간도 불확실합니다. 열째, 이 사건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정치를 보여줍니다. 약소국은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